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무문농법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법조문을 멋대로 해석해 법을 농락한다는 뜻입니다. 최순실 특검은 지난 2월 28일 특검법 제9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종료되고 연장이 승인되지 않아 법적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난 90여일간 특검 사상 최대 규모인 31명을 기소하고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검법 제7조 6항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공소유지 업무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좀비처럼 살아 꿈틀대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들여서 내일 기자간담회도 한다고 하고 수사 결과도 오는 6일에 최종 발표라는 이름으로 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수사기간 내내 거의 매일 피의 사실을 공표해 놓고도 또다시 종합 세트로 언론에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사가 28일에 끝났으면 곧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당연하면도 6일이나 지나서 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다음 주 10일 정도로 예상되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광풍을 또다시 일으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다하고도 좀비처럼 여전히 활보하고 있는 좀비 특검의 활동에 대해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특검의 무차별 수사, 인권 침해, 피의 사실 공표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는커녕 오히려 파견 검사 8명과 수사관 5명을 특검에 남겨놓았습니다. 검찰의 이런 퍼주기식 지원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특검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나라가 두 동강으로 분열돼 내전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살해 위협이 나오고 유력 대선 주자는 탄핵이 안 되면 승복하지 않겠다거나 혁명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탄핵안이 가결이 되든지 되지 않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탄핵안이 인용이 되든 되지 않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지난 2월 28일 칼럼에서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날 태극기의 반발과 저항은 극에 달할 것이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소추의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우리 사회는 촛불의 거센 저항과 폭력적 위협에 처할 것이 뻔하다고 썼습니다. 이것이 일주일 남은 탄핵 선고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할 일은 아닙니다. 광장에 나가 국민들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1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호소합니다. 내주 중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해 이 문제를 풀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문 전 대표야말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을 때 가장 옆에서 지켜보았던 분이 아닙니까? 똑같은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끄는 사람은 문 전 대표밖에 없습니다.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국가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국가 분열의 목전에서 이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인용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사유별 개별 투표가 아니라 13가지 탄핵 사유를 하나의 큰 통에 넣어 섞어치게 탄핵을 하는 것으로 만든 것으로 이는 구체적 탄핵 사유를 요구하는 헌법 제65조의 탄핵 규정과 절차적인 부분에 위배가 되므로 충분히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개별 사유로 투표했다면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던 세월호 사건은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표적인 마녀 사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은 헌재가 탄핵 선고를 하기 전 마지막 본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 두 분이 만나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의 역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함께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막는 방법을 모색하기를 거듭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입니다. 우리는 과거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권위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국가 주도는 효율성이라는 장점도 있었지만 민간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개개인의 자유의 희생이 따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제 권위주의를 벗어나 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국민 기본권 침해가 아닌 민간에 의한 민간의 기본권 침해, 자유의 억압을 더 우려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과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구학교 신청은 어디까지나 학교의 자율적 선택사항입니다.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와 연구학교 추진에 반대할 자유는 있어도 학교의 선택을 가로막을 자유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내가 주먹을 뻗을 자유는 타인의 턱 앞에서 멈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정부가 연구학교 방침을 발표하자 사회 곳곳에서 이른바 실력 행사가 일어났습니다. 민주노총과 정교조를 비롯한 좌파 단체들이 연구학교를 신청하려는 학교를 찾아가 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항의 전화를 하라며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직접 학교를 찾아가 협박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였습니다. 정부, 국가가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반대하는 것, 국민의 명령이다, 민심을 따르라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다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오독한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그중에서도 가장 민주주의를 오남용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여전히 80년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기 영합형 입법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급기야 입법 폭주, 입법부의 횡포, 입법 독재라는 말이 세간에 정설로 떠들고 있습니다. 힘겹게 쌓아 올린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치 대단한 정의인 것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제 민주주의를 오독하고 오용하는 패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난 사드를 두고 우리 국회가 벌인 공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보 문제를 두고 광장에 민심을 묻겠다 하는 것은 무책임의 소산입니다. 안보 문제를 두고 여론의 향배를 쫓아서 결정하는 나라, 민족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간 권위주의 산업화 시대를 되돌아보았듯 우리가 절대선, 절대 가치라고 신봉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제 성숙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회를 강자와 약자로 재단하고 강자로 낙인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 민심을 힘에 업고 법을 비틀어서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이들도 국민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우리가 갈 길이 아주 먼 나라, 우리가 불의와 부정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매도해서도 안 됩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수구는 누구입니까? 아직도 80년대에 갇혀 사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국회부터 이것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선배 동료 국회의원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간청을 안고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